스페네트리 프로토콜에서 BPDU라고 하는 게 있었죠. 이 BPDU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스페네트리 프로토콜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 이 BPDU라고 하는 것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고 각각 필드가 어떤 역할을 수행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PDU 프레임의 모양입니다. 당연히 이제 이더넷을 사용을 하니까 레이어 2 헤더가 앞에 붙겠죠. 그러면서 당연히 소스 맥 어드레스도 있고 데스티네이션 맥 어드레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더넷 2 방식을 사용을 할 수도 있고 802.3 방식을 사용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때 데스티네이션 맥 어드레스가 시스코에서 PVST 용으로 사용이 되느냐 아니냐에 따라 가지고 표준이냐에 따라서 맥 어드레스가 약간 다르긴 한데 그것은 나중에 레이어 2 이더넷 헤더 부분에서 맥 어드레스, 이미 알려져 있는 웰known 맥 어드레스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를 쭉 한번 할 때 그때 같이 한번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하는 부분은 BPDU라고 하는 데이터, 그 데이터 페이로드 안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시는 게 오늘 수업 내용입니다. 자, 처음에 나오는 게 프로토콜 아이디라고 하는 게 있네요. 프로토콜 아이디. 이 BPDU라고 하는 게 처음 나왔을 때 스페인트리 프로토콜용으로 사용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요. 브릿지, 스위치의 과거죠. 그렇죠? 스위치의 과거에서 소프트웨어적으로 동작하던 이 브릿지 기술, 스위치 기술, 이 레이어 2 기술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프로토콜을 정의를 내려보자. 특정 한 기술을 위한 게 아니라 다양한 기술들이 있을 텐데 이 다양한 기술들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토콜, 이것을 개발해보자 라고 해서 만든 게 BPDU예요. 그 중에서 이제 스페인트리 프로토콜이 야, 나 BPDU를 이용해서 한번 해볼게 라고 해서 프로토콜 아이디 제일 먼저 0번을 가져간 거죠. 그럼 이제 그 다음에 1번을 쓰래, 2번을 쓰래, 3번을 쓰래가 계속 나와야 되는데 나오질 않은 거죠. 야, 난 BPDU 안 써. 나만의 프로토콜을 만들어서 별도로 사용할 거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BPDU라고 하는 놈이 스페인트리 프로토콜용으로 그냥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프로토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프로토콜 아이디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는데 스페인트리 프로토콜이 0번을 가져가서 0번이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애들은 사용이 되지 않는다. 또 모르죠. 나중에 추가적으로 다른 애가 야, 나도 BPDU 사용해서 해볼래 라고 해서 프로토콜 아이디 1번을 가져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없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게 프로토콜 버전이 있네요. 프로토콜 버전. 이 STP가 하나로 딱 정해진 게 아니라 계속 발전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 STP에 발전된 표준을 보면은 802.1D, 그 다음에 802.1W, 그 다음에 802.1S 이런 식으로 해서 발전을 해왔고 해당 기술의 이름은 802.1D가 스페인트리 프로토콜 제일 먼저 나온 STP, 그 다음에 802.1W가 래피드, 좀 더 빠르게 백업으로 넘어가거나 하자라고 해서 래피드 STP에서 RSTP, 그 다음에 802.1S가 MST, VLAN별로 스페인트리를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우리가 PVST 플러스라고 하는 것을 배우셔서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텐데 VLAN별로 스페인트리를 돌린다 라고 하면 VLAN이 100개다? 그러면 이 BPDU를 VLAN별로 스페인트리를 돌려야 되니까 100개의 BPDU를 발생해야 돼? 이거 너무 많이 발생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야, 우리 몇 개의 VLAN을 한꺼번에 묶어서 한번 BPDU를 전달을 시켜보자. 이렇게 이제 만든 게 MST. 이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게 설명할 시간이 있겠죠. 그게 802.1S 해서 MST라고 불립니다. 거기에서 이제 값이 802.1W가 가장 먼저 나왔죠. 그래서 00번, 0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0번이라고 하는 버전 아이디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1번은 뭔가 만들려다가 실패했나봐요. 그래서 1번은 표준에서 없어졌네요. 그래서 1번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802.1W RSTP가 2번, 버전 넘버 2번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802.1S가 MST 해서 버전 3번이라고 해서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버전 4번에 야, 우리가 이 BPDU를 돌려서 스페인트를 돌리는 것은 이 룹을 막기 위해서 그냥 한쪽을 블럭시키는 것밖에 없지 않느냐. 이러지 말고
스위치 사이에서도 이 BPDU를 이용을 해서 뭔가 베스트 패스로 쇼티스트 패스를 가지고 가장 짧은 경로로 스위치끼리 통신하게 할 수는 없을까라고 해서 버전 4가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SPT라고 하는 버전 4에 대해서 완벽하게 딱 정의된 기술이 없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은 이렇게 0번, 2번, 3번 STP, RSTP, MST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일단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SPT에 대해서 정확하게 뭔가가 나온다면 제가 또 강의를 해드리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BPDU 타입이라고 있네요. BPDU 타입. 자, BPDU 타입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Configuration BPDU, Config BPDU라고 부르죠. 그건 루트가 2초에 한 번씩 만들어서 전달을 시키는 게 Config BPDU예요. 루트만이 만들 수 있습니다. Config BPDU는 2초에 한 번씩 발생을 하고요. 그런가 하면 Topology Change Notification 해서 내 인터페이스 중에서 포워딩으로 돼 있던 인터페이스가 다운이 되거나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야, 지금 현재 내 인터페이스에 지금 토폴로지 체인지가 발생을 했어. 전체 트리 구조에 체인지가 발생을 했다는 얘기죠. 그것을 모든 애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지 저쪽에 어느 한 군데에 뭔가 체인지가 발생했어? 그러면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을 다시 계산해야 되잖아.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토폴로지 체인지 노티피케이션이라고 해서 TCN BPDU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이 만들어졌을 때 802.1D였겠죠. 802.1D에서는 두 개의 BPDU를 만듭니다. Config BPDU, 그 다음에 TCN BPDU. 그래서 Config BPDU에다가는 0번, 그 다음에 TCN BPDU에다가는 16진수로 80 이렇게 해서 세팅을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802.1W, 802.1S, 즉 RSTP, MST, 즉 RSTP가 먼저 나왔으니까 RSTP가 나오면서 TCN BPDU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야, 이거 TCN BPDU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건 나중에 RSTP를 할 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게 되겠죠. 자, 그래서 야, TCN BPDU 사용하지 말자. TCN BPDU 사용하지 말고 지금 현재 토폴로지가 체인지 됐다는 것도 일반 BPDU를 사용해서 던지면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해서 Config BPDU만 남기고 나머지 TCN BPDU를 없애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네만의 Config BPDU에 대해서 값을 하나 받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2번이라고 하는 16진수로 해서 0x02라고 하는 번호를 받게 된 거죠. MSD도 마찬가지로 0x02번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일반 STP는 Config BPDU하고 TCN BPDU 두 개가 있는데 RSTP부터는 Config BPDU만 있고 TCN BPDU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값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외우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플래그라고 하는 게 나오네요. 플래그는 지금 현재 이 BPDU가 어떤 역할을 하는 BPDU야 라고 하는 거랑 그 다음에 지금 내 스위치 상태는 어떤 상태야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정보요. 처음에 뭐가 만들어졌을 때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이 제일 먼저 만들어졌을 때는 맨 앞에 비트하고 맨 끝에 비트만 사용을 했어요. 0번하고 7번 비트만 사용을 했다는 얘기죠. 그때 이제 0번 비트는 토폴로지가 체인지 됐다라고 하는 에크 역할을 하는, 그러면 토폴로지가 체인지 됐다는 걸 알려줘야 되는 비트도 있겠죠. 그게 이제 7번. 얘가 TCN BPDU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TCN BPDU하고 토폴로지 체인지 됐다는 거랑 토폴로지 체인지에 대해서 에크 던지는 거랑 얘는 도대체 무슨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그 부분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이게 저번 시간에 만들어진 스위치 5가 지금 현재 루트로 되어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스위치 3, 1, 2, 4가 다음과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을 보면 얘가 루트고, 그 다음에 코스트 값이 4, 4, 4, 4, 4, 4, 그 다음에 이 구간은 지난 시간에 여기를 2로 바꿨죠. 그래서 얘 입장에서 루트까지 가장 가까운 게 4만큼 떨어진 것.
얘도 루트까지 가는데 가장 가까운 게 4만큼 떨어진 것. 그리고 얘 입장에서 이쪽으로도 6, 이쪽으로도 6인데 두 개의 인터페이스에 뭐를 바꿔서 포트 프라이티 값을 바꿨었죠. 포트 프라이티 값을 바꿔서 이쪽이 블럭이 되도록 만들었고, 그 다음에 얘네 둘이 서로 간에 싸울 때 나는 4만큼 떨어져 있어. 나도 4만큼 떨어져 있는데 야, 나는 스위치 3이야. 나는 스위치 4인데 지금 작은 스위치가 시스템 아이디가 더 낮았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블럭이 되도록 만들어지고, 얘는 야, 나는 6만큼 떨어져 있어. 나는 4만큼 떨어져 있는데 그래? 그러면은 내가 블럭해야 되겠군. 블럭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 입장에서 이쪽은 이제 블럭이 됐으니까 갈 수가 없죠. 얘는 이쪽밖에 경로가 없네요. 그러면 이쪽이 안 그래도 8로에서 가장 짧은 경로고, 그래서 이쪽이 포워딩. 그 다음에 얘 입장에서는 이렇게 가는 경로는 요렇게는 있군요. 요렇게는 없어도. 그러면은 4에다가 6에다가 10. 그럼 얘는 이쪽으로 8. 그럼 당연히 8이 가장 가까운 경로가 되겠죠. 자, 그리고 얘하고 싸울 때, 야, 나는 6만큼 떨어져 있어. 나는 8만큼 떨어져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8만큼 떨어진 애가 블럭. 이런 상태로 지금 현재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장비나 이 장비에서 블럭이 되어 있는 포트는 요 하나밖에 없죠? 그럼 이 블럭이 되어 있는 포트가 다운됩니다. 원래 블럭이라고 하는 포트도 다운되어 있는 포트는 아니라 업 상태로 되어 있는 포트였잖아요. 그렇죠? 이 포트가 다운돼요. 그러면 원래 블럭 포트는 스페인트리 프로토콜에서 사용하지 않던 포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걔가 다운됐다고 해서 토폴로지가 변경되는 건 없죠. 전체적인 트리 구조에서 변경되는 건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TCM BPDU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죠. 자, 그런가 하면 얘가 지금 현재 다른 애랑 연결되어 있지는 않지만 또 0/3번 뭐 이런 기갑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업 상태로 되어 있는 인터페이스가 있어요. 얘는 다른 스위치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으니까 업 상태로 되어 있으면 당연히 포워딩 상태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 0/3번 인터페이스가 다운이 되면 포워딩하고 있던 인터페이스가 다운이 된 거니까 전체적으로 스페인트리 구조에서 토폴로지 체인지가 발생을 한 게 된 거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루트 쪽을 기반으로 해서 0/0번, 스위치 상번의 0/0번의 데이터, 트래픽이 어떻게 돌아다니는지 캡처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를 셧다운 시켰을 때 TCM BPDU는 어떻게 날아가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플래그에서 토폴로지 체인지 됐다라고 하는 플래그가 있었고, 그 다음에 토폴로지 체인지에 대해서 에크를 나타내는 플래그 정보가 있었죠. 걔는 어떻게 날아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캡처를 해야 되겠죠. 0/0번, 루트 쪽으로 가는 0/0번을 캡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필요한 게 아니죠. 우리는 전체에서 스페인트리 프로토콜용 BPDU만 확인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BPDU만 확인하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먼저 맨 위에 있는 스위치 1번 정보를 한번 보도록 하죠. show 스페인트리 정보를 봤더니 VLAN1에 대해서 기갑인 0/1번이 지금 현재 블럭 상태로 되어 있군요. 그러면 일단 이 그림은 지우고 블럭 상태로 되어 있는 0/1번 인터페이스를 셧다운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페이스 기갑인 0/1번 셧다운. 자, 인터페이스, 블럭으로 되어 있는 인터페이스가 셧다운 됐을 때 그냥 일반 스페인트리 BPDU만 돌아다니고 뭐 특별한 다른 특이한 BPDU가 돌아다니는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얘를 다시 노셧다운해서 살리죠. 자, 이번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0/3번 아무하고도 연결 안 되어 있지만 포워딩 상태로 되어 있는 인터페이스예요. 그러면 스페인트리 프로토콜 입장에선 포워딩 상태로 되어 있으니까 트리 구조로 되어 있는 인터페이스겠죠. 0/3번을 셧다운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페이스 기갑인 0/3번 얘를 셧다운 시키죠.
자, 걔를 셧다운을 시켰더니 어떻게 돼 있어요? 0 슬러시 3번이 셧다운된 스위치 1번에서 토폴로지가 체인지 됐다라고 하는 토폴로지 체인지 BPDU를 발생시키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TCM BPDU는 BPDU 타입이 0x80으로 되어 있었죠. 이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검은색으로 되어 있지 않은 애는 전부 다 BPDU 타입이 0번으로 되어 있죠. 지금은 다 STP만 돌고 있으니까, RSP가 돌고 있는 게 아니니까요. 자, 그래서 아하, 블럭 포트가 다운이 됐을 때는 원래 걔는 사용하지 않는 포트였으니까 TCM BPDU를 발생하지 않는구나. 그리고 포워딩으로 되어 있는 인터페이스가 다운이 됐을 때는 BPDU를 발생시키는구나. 무슨 BPDU를? TCM BPDU를 발생시키는구나. 자, 그때 이 TCM BPDU는 누구한테? 루트를 향해서만 날아가요. 모든 애들에게 다 뿌려지는 게 아니라 루트를 향해서만 날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냐? 이쪽에 포워딩으로 되어 있던 인터페이스가 다운이 된 거죠. 그럼 얘가 토폴로지가 체인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해서 루트로 가는 경로를 통해서 BPDU를 발생시킨 겁니다. TCM BPDU를. 자, 그러면 루트는 그 정보를 받고 나서 모든 애들한테 야, 지금 현재 토폴로지가 변경됐대. 야, 너네들 토폴로지 다시 계산해 라고 해서 일반 BPDU, 컨피그레이션 BPDU입니다. 컨피그레이션 BPDU를 던집니다. 그때 이 컨피그레이션 BPDU에 토폴로지 체인지 됐다라고 하는 플래그에 체크를 해서 전달시키는 거죠. 토폴로지 체인지 됐다라고 하는 플래그. 아까 7번 비트였죠. 그러면 토폴로지 체인지 됐다라고 하는 플래그를 세팅을 해서 전달시키면 그것을 받은 애들이 어떻게 하는 거야? 그것을 받은 애들이 아하! 토폴로지가 체인지 됐다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재계산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재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토폴로지 체인지 됐다라고 하는 에크는 언제 날아가는 겁니까? 토폴로지 체인지 됐다라고 하는 TCM BPDU를 받으면 얘가 그 BPDU를 받은 거에 대해서 에크를 세팅을 해서 전달을 시켜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토폴로지 체인지 됐다라고 하는 BPDU가 들어온 쪽으로 토폴로지 체인지에 대한 에크 비트를 세팅을 해서 그쪽으로 전달을 시켜주게 돼요. 자, 이 부분도 나중에 스페인트리 프로토콜을 배우실 때 보다 더 자세하게 단계별로 학습을 하시게 될 겁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가 TCM BPDU라고 하는 거랑 플래그라고 하는 정보, 이 플래그라고 하는 건 토폴로지 체인지 BPDU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보시면은 TCM BPDU는 거기서 끝나요. 밑에 플래그라는 게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토폴로지 체인지 됐다라고 하는 정보가 다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플래그가 붙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건 전부 다 뭐에만? 컨피그레이션 BPDU에만 그 정보가 있어요. 좋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스페인트리 프로토콜을 할 때 그때 다시 한번 자세하게 학습하도록 하시고요. 자, 그래서 요게 연관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TCM BPDU라고 하는 거랑 플래그의 토폴로지 체인지, 플래그, 토폴로지 체인지, 에크 얘하고는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세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라우터 아이디, 그 다음에 루트 패스 코스트, 그 다음에 브릿지 아이디, 포트 아이디는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기서 구태여 뭐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되겠죠. 좋습니다.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메시지 에이지. 처음에 BPDU라고 하는 놈이 만들어진 다음에 얘가 얼마의 시간이 지났느냐, 최초로 BPDU가 만들어지고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그 시간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 있는 게 메시지 에이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맥스 에이지. 각각의 BPDU마다 얘가 영구적으로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일정한 시간이 되면 이 BPDU는 사라지게 돼요. 그러면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BPDU가 사라지느냐라고 하는 에이징 타임이 필요하겠죠. 그게 맥스 에이지입니다. 그래서 바로 위에 메시지 에이지가 있었죠. 그 메시지 에이지가 1초, 2초, 3초, 4초 올라가다가 마지막에 맥스 에이지하고 동일한 값이 되면은 이 BPDU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맥스 에이지가 디폴트로 20초로 설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config BPDU 2초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루트가 처음 발생해서 만들어가지고 전달을 시킨다 그랬죠. 그때 2초에 한 번씩 BPDU를 던질 거냐, 1초에 한 번씩 BPDU를 던질 거냐, 이 주기가 필요할 겁니다. 그 주기가 헬로 타임이에요. 디폴트로 2초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스페이트리 프로토콜은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 블록 상태에서 리스닝 상태가 됐다가 러닝 상태가 되고 러닝 상태에서 포딩 상태가 되고 이런 단계가 있어요. 그때 어느 단계에서 리스닝 단계에서 러닝 단계로 러닝 단계에서 포딩 단계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딜레이를 얼마의 시간을 갖도록 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디폴트로 15초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에이징 타임 맥시멈 에이징 타임이 20초래요. 그 다음에 포딩 딜레이가 15초랍니다. 그럼 맥스 에이징 타임은 왜 20초가 됐고 포딩 딜레이는 왜 15초가 됐는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되겠죠.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RSTP나 이런 걸 사용하지 않고 그냥 STP를 사용하는데 중간에 타이머에 대해서 맥세지 에이징이라든지 아니면 포워딩 딜레이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변경을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 튜닝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 저 계산식이 나온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그것을 튜닝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 타이머에 대한 정보, 그 정보를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시죠. 자, 헬로 인터벌 포워딩 딜레이 맥스 에이지 이미 알고 있는 내용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보도록 하시죠. 헬로 인터벌은 BPDU를 컨피그레이션 BPDU 루트가 최초로 만들어서 전달시키는 몇 초에 한 번씩 전달을 시킬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디폴트로 2초로 설정이 되어 있고 1초에서 10초 그 값 중에서 하나를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워딩 딜레이 리스닝에서 러닝 단계로 가고 러닝 단계에서 포딩 단계, 스페인 트리에서 단계가 있는데 다음 단계로 갈 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음 단계로 갈 것이냐 라고 하는 것. 자, 그 부분이 이제 디폴트로 15초로 되어 있는데 4초에서 30초 사이의 값으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맥스 에이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죠. BPDU라고 하는 게 계속 영구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BPDU를 누군가가 받으면 그 BPDU는 처음 만들어진 순간부터 일정한 시간이 되면 사라지게 되는데 그 시간이 디폴트로 20초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 시간은 6초에서 40초 사이의 값을 여러분들이 튜닝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지는 스위치를 하나 건널 때마다 1초씩 증가를 시켜서 플러스 1초 증가를 시켜서 전달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내가 패킷을 보냈을 때 무한정 스위치 뭐 30개든 40개든 BPDU가 전달될 수 있는 건 아니겠네요. 루트가 처음 만든 다음에 스위치 하나 거칠 때마다 1초씩 증가된다면 결국은 20대까지만 전달이 되겠네요. 그렇죠? 20대가 넘어가 버리면 전달이 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서 20초가 되면 딱 사라져 버릴 테니까. 자, 그러면 20대까지 전달이 되느냐? 또 그렇진 않습니다. 저 1초씩 증가한다는 건 가장 일반적인 내용인 거고 그거 외에 여러 가지 또 타이머에 대한 구성 요소들이 있어요. 이 내용을 알기 전에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우리가 네트워크에서 딜레이라고 하는 것을 계산을 할 때 굉장히 세세하게 딜레이 값을 계산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QoS를 적용한다라고 하면 크게 딜레이 값을 4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하나는 해당 장비에서 다음 장비까지 가는데 걸리는 딜레이가 이 장비를 거쳤을 때의 딜레이 값이겠죠. 그래서 프레임이 또는 패켓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프레임이나 패킷을 장비가 프로세스에서 처리를 해야 되겠죠. 프로세스에 처리를 해서 어느 인터페이스로 내보내야 되는지, 뭐 라우터라면 라우팅 테이블을 룩업을 해서 아웃고잉 인터페이스를 찾을 거고, 스위치라면은 맥 어드레스를 비교해서 아웃고잉 인터페이스를 찾겠죠. 자, 그래서 그 프레임을 내보내려고 합니다. 그때 다른 프레임도 지금 현재 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또는 다른 패킷도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버퍼, 우리가 Q라고 하는 거에 담아서 기다렸다가 앞에 애들이 다 나가고 나서야 그 다음에 해당 프레임이나 패킷이 나갈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리고 나갈 때도 이 케이블의 전송 속도에 따라서 이 케이블의 이 프레임이나 패킷을 다 실는데 딜레이가 다를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1메가,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1메가 bps짜리 패킷이다. 그러면 10메가 회선에 얘를 실른다라고 하면 100ms가 걸릴 거고, 100메가 회선에 실른다라고 하면은 10ms밖에 안 걸리겠죠. 자, 이것처럼 내가 전송하려고 하는 케이블의 속도에 따라서 실으려고 하는 요 기간의 딜레이가 또 다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비트 하나를 전송을 시켰을 때 그 비트가 케이블을 따라서 여기까지 가는데, 케이블이나 이런 미디어의 전송률이겠죠. 그죠? 자, 그때 여기서 여기까지 보내는데 또 딜레이 값이 달라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 비트를 전송시켰을 때 여기까지 걸리는 딜레이까지 딱 계산을 하면 마치 처음에 이 프레임이 나한테 들어온 것처럼, 또는 패킷이 처음에 들어온 것처럼 얘한테 패킷이 또는 프레임이 들어가 있겠죠. 자,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QS를 할 때 딜레이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때 프레임이나 패킷이 들어와서 내부 장비에서 처리하는 데 걸리는 딜레이, 이것을 우리가 프로세스 딜레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고요. 프로세스 딜레이. 그 다음에 큐에 담겨져서, 뭐 소프트 큐도 있고 하드웨어 큐도 있겠죠. 결국은 큐에 담겨져서 거기서 기다리는 시간, 걔를 우리가 큐잉 딜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해당 데이터를 미디어에 실는 데 걸리는 시간, 데이터의 용량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케이블의 속도에 따라 다를 수도 있죠. 얘를 시리얼라이션 딜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얘가 여기까지 전송이 되는데 걸리는 딜레이, 걔를 우리가 프로파게이션 딜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딜레이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 딜레이들이 전부 다 합쳐졌을 때 한 대의 장비를 거쳐서 다음 장비까지 전달되는데 딜레이가 계산이 되게 되는 거죠. 자, 이거랑 굉장히 비슷한 개념으로 BPDU에서도 타이머에 대한 정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이건 타이머에 대한 정보는 아니고요. Diameter of the STP domain 해서 스페인 트리 프로토콜을 만들 때 엔드-투-엔드 장비 간의 스위치의 개수를 최대 7개 이상을 사용하지 마라. 최대 7개까지만 사용하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20초라고 하는 값, 그 다음에 15초라고 하는 포워딩 딜레이, 얘네들이 전부 다 맥시멈 스위치 7개가 있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스위치의 길이를 7개, 그 사이에 이제 7대 이상의 스위치를 만들지 마라. 그게 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브릿지 트랜짓 딜레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프레임을 가지고 어디에서? 브릿지 내에서 걸리는 지연이래요. 프로세스 딜레이 같은 거죠. 브릿지 내에서 내가 BPDU를 받았습니다. 그럼 BPDU 정보를 받고 내가 뭔가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 딜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1초를 넘기지 말도록 하랍니다. 그러니까 보통 장비들이 이제 그 계산을 하는데 1초 미만이 걸리겠죠. 맥시멈 1초로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맥시멈 1초. 최장 딜레이가 1초 정도 걸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프로세스 딜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크게 여러분들이. 자, 그 다음에
BPDU 트랜지미션 딜레이. 자, 보시면 BPDU를 한 포트에서 받습니다. 한 포트에서 받아서 걔를 다른 포트로 트랜지밋 하는데 걸리는 딜레이예요. 그러니까 RX로 받아서 TX로 보내는데 걸리는 딜레이라고 보시면 되죠. RX로 받아서 TX로 보내는데 걸리는 딜레이. 거기에 뭐 큐잉 딜레이도 섞여 있을 수 있고 시리얼라이션 딜레이도 섞여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좋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받아서 저쪽으로 보내는데 내 장비를 거쳐서 보내는데, 왜냐하면 BPDU의 값이 변경이 되게 되면 내가 다시 재계산을 해야 되지만 루트도 변경이 안 되고 토폴로지도 변경이 안 되면 2초마다 한 번씩 던져주는 BPDU는 프로세스가 처리할 게 없거든요. 이미 만들어 놓은 BPDU를 가지고 보내기만 하면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프로세싱 딜레이는 발생하지 않아요. 트랜짓 딜레이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 경우는 받아서 걔를 포워딩 시켜주는 요 BPDU 딜레이만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메시지 에이지 인크리먼트 오버이스미트. 뭡니까? 별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여기서 프레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쟤하고 나하고 케이블이 100m 정도 떨어져 있어서 내가 프레임을 보내면 상대방까지 도착하는데 딜레이가 생기게 되죠. 그렇죠? 그게 아까 프로파게이션 딜레이라고 그랬죠? 내가 여기서 1비트 전송을 시켰을 때 상대방까지 도착하는데 걸리는 딜레이. 자, 그 딜레이 시간을 계산할 수가 없으니까 야, 이 시간에 대해서는 1초로 하자. 아까 전에 브릿지를 거칠 때마다, 스위치를 거칠 때마다 에이징 타임이 1초씩 증가한다 그랬죠. 그래서 야, 내가 여기서 전송을 시키면 쟤까지 도착하는데 그 사이가 1초라는 시간이 걸릴 거야 라고 가정을 해서 거기가 1초가 증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한 딜레이입니다. 그거에 대한 딜레이. 자, 그 다음에 로스트 메시지. 예전에 네트워크가 굉장히 불안정했겠죠. 그래서 내가 BPDU를 전달을 시켰을 때 그게 100% 내가 10개를 보내면 모든 애들한테 다 10개가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자, 우리가 보통 BPDU 몇 개까지 로스가 발생하는 것을 오케이 해줄까? 라고 하다가 표준 IEE에서 3개의 로스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3개의 헬로우 패켓, 그러니까 3개의 BPDU가 연속적으로 로스가 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오케이 해주자. 딱 거기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4개까지 안 되고 5개 안 되고 연속적으로 BPDU가 로스가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는 3개가 로스가 나는 것까지 오케이. 이게 로스트 메시지입니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트랜짓 할트 딜레이. 지금 현재 포워딩 상태에 있던 애를 블럭 포트라고 하는 곳에 집어넣으면 걔가 이제 블럭이 되겠죠. 그래서 잘 포워딩 하던 애를 걔를 야, 쟤 블럭해. 그때 한꺼번에 막 블럭을 시키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딜레이를 갖도록 했어요. 가던 애가 갑자기 팍 죽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지. 그래서 기존에 포워딩으로 되어 있던 애를 블럭 포트로 만드는데 딜레이를 1초로 만들었습니다. 그게 TX 할트 딜레이라고 부르기로 한 거죠. 자, 그리고 미디어 액세스 딜레이. 내가 루트입니다. 그러면 내가 최초로 BPDU를 만들어야 되죠. 내가 최초로 BPDU를 만들어서 트랜지밋을 시키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 그러니까 새롭게 생긴 인터페이스가 있을 때 그쪽으로 BPDU를 생산해서 보내는 그 딜레이. 걔를 0.5초, 맥시멈으로 0.5초로 잡자.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인 시간에 대한 개념을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맥스 에이지라고 하는 놈을 계산을 하고 싶었어요. 자, 엔드 투 엔드 간에 우리가 이미 약속한 게 있죠. 엔드 투 엔드 간에 스위치는 최대 7개까지만 놓기로 하자. 그러면 일단 모든 타이머에 대한 건 7개라고 하는 맥시멈을 기준으로 해서 타이머가 만들어져야지만 될 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내가 BPDU를 던졌을 때 저 끝에 있는 애가 내가 살아있다는 걸 계속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루트가 살아있는 한, 루트가 살아있다는 걸 계속 끝에 있는 애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딜레이를 한번 계산을 해봅니다.
자, 얘가 RX로 받아서 TX로 보내는 시간, 얘도 RX로 받아서 TX로 보내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게 BPDU 딜레이였죠? 그 BPDU의 딜레이 시간 쭉 계산을 했더니 최초로 만들어서 얘가 던져서 얘가 받는데, 그럼 얘도 TX가 있고 얘도 RX가 있으니까 전체 스위치에서 한 놈은 RX를 안 하고 한 놈은 TX를 안 하죠. 그러니까 아하, 전체 최대를 7개로 했으니까 여기는 최대가 6개구나. 그죠? 맨 첫 번째 스위치는 RX를 안 할 거고 맨 마지막 스위치는 TX를 안 할 테니까 걔까지만 딱 계산이 되면 되는 거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BPDU의 딜레이 타임은 우리가 6개로 계산하면 되겠다. 그때 얘가 1초였죠. 얘가 1초였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BPDU를 2초에 한 번씩 던지는데 연속적으로 헬로우 패켓이 BPDU가 연속적으로 3개가 로스가 발생을 해도 문제없이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도록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3개의 로스가 발생을 하더라도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도록 해야 되겠다. 자,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떤 계산식을 넣어야 될지를 짜봅니다. 그랬더니 엔드 투 엔드 간에 BPDU를 전달할 때 딜레이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체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헬로 패켓이 3번 못 받았고 4번째 걸 받았을 때도 내가 살았다고 생각해야 되니까 로스 메시지 플러스 1 그러면 4가 되겠죠. 4에다가 곱하기 2 하니까 헬로우 타이머에 대한 부분 계산을 해서 8초 동안은 최대한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제가 알도록 해야 되겠다. 그리고 여기서 던진 게 쟤까지 도착하는데 걸리는 딜레이 시간이 6초가 걸리니까 이 6초에 대한 시간도 맨 마지막에까지 전달이 되려면 플러스를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계산을 했더니 몇이 나오는 겁니까? 얘가 14초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14초만 있으면 안 되죠. 왜? 얘가 받아서 넘기고 받아서 넘기고 받아서 넘기는 건 했지만 뭐를 하지 않았어요? 요 사이에서 전달이 되는 딜레이 값을 계산하지 않았죠. 저게 뭡니까? 내가 여기서 던진 게 얘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일지 정확하게 얼마일지 모르니까 1초씩 더하기로 했죠. 그쵸? 그래서 BPD를 던질 때마다 1초씩 더해가지고 던지기로 했어요. 자, 그래서 1초씩 더하고 나니까 여기가 6개가 더해지게 될 겁니다. 6초가 더해진다는 얘기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메시지 에이지 오버에스티메이트가 6번에서 6초가 더해지게 돼요. 자, 그러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3번의 헬로우 패켓이 죽었을 때도 내가 계속 살아있다는 것을 상대방한테 4번째 헬로우 패켓만 제대로 도착하면 그러면 살아있다는 것을 알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계산을 했더니 아하! 14초에다가 6초를 더해서 맥시멈 에이징 타임은 20초로 만들면 되겠구나 라고 해서 20초라고 하는 맥스 에이징 타임이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포워딩 딜레이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포워딩 딜레이는 뭐냐면 내가 지금 현재 토폴로지가 변경이 됐다. 아니면 루트가 변경이 됐다. 이런 경우에 그 정보를 받아서 기존에 루트 포트로 있던 애를 루트 포트 아직 안 배우셨죠? 포워딩 포트로 돼 있던 것을 블럭 포트로 만들어야 되고 블럭 포트로 돼 있던 걸 포워딩 포트로 만들어야 되고 기존에 내가 루트로 가던 값이 코스트가 4였는데 이쪽에서 온 게 3이면 걔랑 더 가까이 있는 게 3쪽이니까 걔를 기준으로 내 패스 코스트가 변경해야 되고 이렇게 안에서 프로세스가 어디를 블럭을 해야 되고 어디를 포워딩 해야 되고 이런 것을 계산하는 시간이거든요. 그게 모든 애들이 다 동시다발적으로 계산이 돼야 되겠죠. 어떤 애는 여기를 블럭으로 만들었는데 얘는 포워딩으로 만들고 얘는 또 여기를 블럭으로 만들고 얘는 포워딩으로 만들었고 루트에 대한 정보가 다 동기화되지 않은 상태 이 상태에서 각각이 포워딩을 할 놈, 블럭을 할 놈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계산을 하다가 일단 첫 번째 BPD를 만드는 애 걔가 최초로 BPD를 만들겠죠. 만약에 어떤 애가 최초로 루트가 될 놈이 생겼다고 쳐요. 얘가 다른 애가 루트였는데 얘가 루트가 된 겁니다. 그러면 걔가 야 이제 내가 최초로 BPD를 만들어야 되겠군 해서 BPD를 만들 겁니다. 그게 0.5초라고 하는 시간이 걸리는 거였죠. 그리고 나서 얘를 맨 끝까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에 대해서 전달을 시켜주게 될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저 포워딩 딜레이는 맥시멈 에이징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는 포워딩 딜레이가 그 안에 계산이 되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 포워딩 딜레이 안에는 맥시멈 에이징 20초는 포함이 돼 있어야지만 될 거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새로운 애가 생겼으니까, 새로운 루트가 생기거나 아니면 토폴로지가 체인지 돼가지고 코스트 값이 변경됐거나 이런 값이 생기면 모든 애들이 각각의 장비들이 뭐를 해야 돼요? 프로세스가 계산을 해야 돼요. 루트가 얘로 바뀌었어? 그러면 루트 포워딩이 어디가 돼야 되고 블럭이 어디가 돼야 되지? 코스트 값이 3이었는데 4로 바뀌었어? 또는 4였는데 2로 바뀌었어? 이러면 그 안에서 BPDU 스패닝 트리를 계산해야 됩니다. 그게 각각의 장비들이 1초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계산을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BPDU가 변경되지 않았을 때는 그냥 받은 거 기존에 있었던 거 포워딩 하면 되니까 그 안에서 프로세싱 딜레이는 필요하지 않았는데 이제 BPDU가 변경이 되고 나면 재계산을 할 때는 모든 애들이 1초라고 하는 계산을 하기 위한 시간 타이머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워딩 딜레이를 계산하려고 봤더니 거기에는 맥시멈으로 프레임 라이프 타임이 추가되는 게 몇 초가 더 추가되는 거예요? 1, 2, 3, 4, 5, 6, 7에다가 0.5초에서 7.5초라고 하는 시간이 더 추가가 돼요. 그럼 기존에 있었던 20초라고 하는 시간에 7.5초라고 하는 시간을 추가를 해줘야지 되겠죠. 그리고 재계산을 하니까 이제 포워딩 딜레이가 블럭이 되고 블럭이 딜레이가 포워딩 되고 이런 상태로 변경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죠. 그때 블럭을 시킬 때 포워딩 되려고 했던 애가 블럭이 되려면 1초라고 하는 딜레이 시간이 또 필요했잖아요. 그 시간도 필요하겠죠. 왜? 어디가 블럭이 될지 모르니까 전체적인 타이머 내에는 얘도 추가시켜줘야지만 될 겁니다. 그래서 1초라고 하는 시간이 또 추가가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맥시멈 에이징이라고 하는 20초라고 하는 시간에다가 프레임의 라이프 타임 추가적으로 생기는 7.5초라고 하는 시간, 그리고 1초라고 하는 블럭으로 만들 때 필요한 시간, 얘네들이 다 합쳐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포워딩 딜레이는 맥스 에이징 시간에 쟤네 두 개 시간을 합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걔보다 크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합쳐봤더니 28.5초가 나오더라. 그럼 포워딩 딜레이를 28.5초로 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포워딩 딜레이가 두 번 나오죠. 리스닝에서 러닝으로 할 때, 러닝에서 포워딩으로 할 때,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포워딩 상태가 될 때 이 포워딩 딜레이라고 하는 게 두 번 나오게 돼요. 그래서 자, 그러면 28.5초라고 하는 거에 두 번 걸리게 되니까 걔를 반으로 나누어서 리스닝에서 러닝으로 갈 때 반, 러닝에서 포워딩으로 할 때 반, 이렇게 계산하면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해서 28.5초를 2로 나눕니다. 그랬더니 14.25초가 나오는 거죠. 14.25초? 이상하다. 우리가 올림을 해서 걔를 리니어한 숫자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포워딩 딜레이가 15초로 구성이 되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전체 스위치 엔드 투 엔드 간 그 사이에 스위치가 7개 있다라고 하는 가정 하에서 나온 게 포워딩 딜레이 15초, 그 다음에 에이징 타임, 맥스 에이징 타임 20초예요. 스위치가 적다라고 하면 저 계산식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그 계산식의 값을 집어넣어 가지고 여러분 회사에서 적당한 값으로 스패닝 트리에 대한 타이머를 튜닝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